보이 백석은 멋쟁이였다. 그리고 맛에 까다롭기도 했다. 어째서였을까? 맛과 멋은 같은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맛을 안다는 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백석은 바로 거기에 주목했다. 울산대학교 설혜섭 교수와 함께 백석 씨의 음식들이 품고 있는 의미심장한 맛과 멋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오늘도 백석과 그의 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설혜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고생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혼자 자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은 없고 되게 배가 고파서 앞에서 두부를 사서 집에 있는 김치를 볶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슬픈 얘기군요. 예, 또 다른 분. 예. 예전에 친구랑 경주에 놀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순두부집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기다렸다가 순두부찌개를 먹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나요, 그게?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릴 정도로? 그다지. 음식적 이름을 별로 알고 싶진 않군요. 그렇죠. 예, 우리들처럼 백석도 음식의 맛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려고 했고 맛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맛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백석은 왜 그렇게 맛에 집착했는지, 그는 또 맛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탕약이라는 백석의 시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눈이 오는데 토방에서는 질화로 위에 곱돌 탕관에 약이 끓는다. 삼에 숙변에 목단에 백봉령에 산약에 택사의 몸을 보한다는 용미탕이다. 약탕관에서는 김이 오르며 달큼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가 나고 약이 끓는 소리는 삐삐 즐거웁기도 하다. 그리고 다 달인 약을 하얀 약사발에 받쳐놓은 것은 아득하니 까마야 만년 옛적이 들은 듯한데 나는 두 손으로 고이 약그릇을 들고 이 약을 내인 옛 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내 마음은 끝없이 고요하고 또 맑아진다. 아주 멋진 시죠. 이 탕약은 백석의 국수라는 시와 닮아 있습니다. 눈이 오는 배경묘사로 시작해서 그 탕약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그 음식을 다시 마음의 차원에서 재정의하는 구성이 국수와 유사합니다. 이 탕약의 시에는 그 음식을 준비할 때 느껴지는 많은 감각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달큰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 이런 것에는 미각과 후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또는 뭐 약을 삐삐 끓이는 소리라든가 하얀 약사발,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는 단순히 맛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각들과 함께 어울려서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재미있는 것은 백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탕약에 만년 옛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시간이 그 탕약에 들어있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백석은 그 탕약의 빛깔이 아득하니 까맣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아득하니 까맣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 속의 화자는 그 약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가 약을 다리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약을 그렇게 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다리고 있는 화자의 감각은 자기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약을 다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음식이라든가 미각 경험은 고요하고 맑은 어떤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탕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다렸던,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약을 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약을 먹으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백석의 시에서는 음식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또 음식의 맛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공동체의 역사, 기억 이런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서구에서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감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감각을 근접 감각과 원격 감각으로 나눕니다. 근접 감각은 미각, 촉각 가까이 이렇게 접촉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얘기합니다. 원격 감각은 시각이나 청각으로 이렇게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양에서는 원격 감각이 근접 감각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각에도 열등한 것이 있고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원격 감각이 근접 감각보다 더 우월하죠. 그중 최고는 시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을 최고의 감각으로 여겼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여긴 것은 근접 감각이 육체를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원격 감각은 이 자기 자신의 육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근접 감각이 어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근접 감각이 주로 쾌락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관련된다는 거죠. 특히 미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쾌락은 성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처럼 이렇게 무절제하기 쉽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많이 빠져들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이나 어떤 방종, 이런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감각의 구분법은 미학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시각과 청각의 예술인 음악과 미술은 미학의 대상으로 훌륭하죠. 하지만 미각과 촉각으로 느끼는 요리나 향수는 미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서 중세를 또 지나고 18세기에 이르면 조금 다른 인식이 생겨납니다. 원래 영어에서 테이스트라는 단어는 이렇게 맛보다라는 뜻인데요. 그 테이스트는 맛보다라는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판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테이스트라는 단어는 어떤 미적 판단에 대한 비유로 쓰이게 됐습니다.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어떤 능력에 대한 비유로 쓰이게 됐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가 김태희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건데요. 굉장히 좀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즉 어떤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판별하는 즉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미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테이스트는 그런 신미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에서 그 테이스트, 미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름다움을 판별하는 능력은 주관적이고 육체적이어서는 안 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스트란 말에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 둘을 엄격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테이스트라는 같은 말을 쓰기는 하지만 미각으로 얻을 수 있는 판단과 미학적 판단은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미각은 주로 쾌락에만 관련되고 실용적인 기능 이런 것들에만 관련되지만 보편적 그 미학적 판단을 뜻할 때의 테이스트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도 미학에서도 3세기부터 그 미적 경험을 설명하는데 미각을 뜻하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라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라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물의 액체나 즙이라는 뜻도 있고 또 미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대상의 어떤 비물질적인 본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향기. 이때 라사는 어떤 그 고양된 기쁨,